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무선 이어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라이퍼텍의 탭이라는 제품인데, 사실 이 탭이는 엄청 유명하죠. 출시된 지도 좀 됐고 이미 많이 팔린 제품이에요. 원래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노트북 리뷰를 좀 하느라고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탭에 대해서 디자인과 스펙, 음질, 통합 품질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 과연 10만원 이하 무선 이어폰에서 지금도 구매할 만한 제품인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탭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디자인부터 볼 건데요. 케이스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레이 색상의 패브릭으로 감싸고 있죠. 이 디자인이 제나이저 모멘텀이랑 상당히 잘 맞는데, 모멘텀은 네모네모하고 탭이는 동글동글하죠. 여기 상단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간 것도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리고 전면엔 이렇게 배터리와 충전 상태를 나타내주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고, 후면엔 USB-C 타입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커서인지 케이스의 크기도 상당히 큰 편이죠. 제가 가진 무선 이어폰 케이스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어버드도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이고, 여기 버튼부에 크롬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입 쪽으로 향하는 하단부에 여기 마이크 홀이 하나 있고, 이어팁은 아주 부드럽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적당한 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 노즐이 상당히 긴 편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탭의 가장 큰 단점이고,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외모는 괜찮아 보여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펙은 간단히 보고 갈게요. 메인 칩셋은 퀄컴 3026 칩셋을 사용해서 aptX 코덱까지 지원되고, 딜레이는 약 330ms예요. 딜레이가 짧은 편이 아니라 게임을 하기엔 지연이 좀 있지만 영상을 보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배터리는 이어버드 단독으로 10시간, 케이스까지 하면 7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는 플렉 파일에 aptX 코덱으로 볼륨 70%에서 약 7시간 반 정도를 사용했어요. 제조사 기준 테스트 환경이랑 다르고 제가 사용을 몇 개월 했기 때문에 배터리 시간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이어버드 단독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USB-C 타입 단자가 있지만 무선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아쉬워요. 거기에 방수는 IP 등급 7등급으로 다른 이어폰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전체적인 스펙은 이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고, 다음은 착용감에 대해서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 탭이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 이게 이어 노즐 부분이 굉장히 길다는 건데, 제가 리뷰했던 이어폰 중에 이어 노즐이 길었던 뮤토리 R2랑 비교해도 상당히 길죠. 그리고 에코의 비토닉 제품도 상당히 길었었는데 이 제품과 비교해도 더 긴 편이에요. 한 가지 다행인 건 노즐이 길지만 그래도 이어 노즐 부분이 얇은 편이라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아마 노즐이 두꺼웠다면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노즐이 길면 차음을 하기에 좀 더 유리하고 이어폰이 귀 안쪽까지 더 들어간다는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그만큼 이압이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저처럼 귓구멍이 작은 사람들은 이어폰을 꼈을 때 이 이어폰이 밖으로 자꾸 밀려나요. 이러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이어폰이 여기 귓바퀴 안쪽에 이렇게 딱 안착을 해야 되는데, 유닛 자체는 지금 귓바퀴에서 이렇게 살짝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커지면 빠지지 않을까 살짝 불안한 감도 있는데, 저는 운동을 하면서 끼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빠진 적은 없지만, 아무튼 이 이어 노즐이 이렇게 긴 거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이에요. 하우징 자체가 작은 편이라서 귀를 벌리는 통증은 없지만 이 이어 노즐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리고 착용 핏을 보면, 자,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자,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오른쪽, 왼쪽 착용한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어폰이 살짝 밀려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어폰이 이렇게 돌출돼 보이죠. 그래도 과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안 예쁜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핏이에요. 다음은 음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역시 버즈 킬러로 불렸던 만큼 음질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괜찮아요. 라이퍼텍에서도 트렌디한 음질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강한 V자보다는 플랫한 성향을 지향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둥둥거리는 저음이 강한 이어폰을 좋아했었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점점 플랫한 성향이 좋아져요.
가격이 원래 10만 원을 넘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음질은 어느 정도 좋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고음력 대비 저음력대가 살짝 더 강하긴 한데, 그렇다고 저음력이 너무 올라오지도 않고 무선 이어폰임에도 고음력이 상당히 잘 받쳐주고 있어요. 전체적인 해상도는 아주 고해상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특별히 디스토션이나 뭐 뭉개짐 같은 게 거의 안 들리기 때문에 해상도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렇게 음질은 10만 원 정도 가격에 맞게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대중음악을 듣기에 아주 좋은 이어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음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히스 노이즈가 좀 있어요. 모든 무선 이어폰은 무선 장비 특성상 항상 활성 상태가 아니고 절전 상태와 활성 상태를 반복하게 되는데, 재생되는 소리가 없을 때는 스피커가 완전 닫히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재생음이 나오려고 할 때 칙 하고 스피커가 열리면서 화이트 노이즈가 싹 하고 깔리게 되죠. 이 히스 자체의 소리가 큰 편은 아닌데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해서 들을 때는 충분히 들리는 수준이고, 음악을 크게 들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잔잔한 피아노 음악을 듣거나 음악 소리 없이 카톡이나 인터넷을 할 때 이렇게 자판을 치다가 화면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다시 닫혔다가 글자를 다시 치려고 하면은 또 칙 하면서 열리고 샥 하고 소리가 나는데, 요게 조용한 환경에서는 좀 거슬리는 편이에요. 제가 가진 이어폰 중에 이런 소리를 거의 못 느끼는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어팟 프로고 하나는 갤럭시 버즈예요. 아무튼 요 히스 노이즈는 살짝 아쉬운 편이에요. 이번엔 통화 품질을 들어볼 건데요. 노래가 계속 나오는 카페와 차가 다니는 대로변에서 통화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는 태비와 데시벨 T90, 에어팟 프로와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같이 했고, 자, 서로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번엔 통화 테스트를 들어볼 건데요. 노래가 나오는 카페 아니고 노래가 나오는 상태에서 통화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비교를 위해서 태비와 버즈 플러스, 에어팟 프로, 데시벨을 순서대로 들어볼 거고, 노래가 나오는 환경에서 통화 소음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갤럭시 버즈 플러스고 같은 장소인 노래가 나오는 카페 안에서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각 이어폰들의 통화 품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번엔 같은 장소에서 에어팟 프로로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고, 기존에는 저가형 이어폰들만 비교했었는데 10만원대 이어폰들과 비교해서도 에어팟 프로가 가장 좋을지 기대가 되네요. 이번엔 블루콤 데시벨 T90이고요. 태비와 경쟁 모델이라서 이 제품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델이에요. 역시 같은 장소고 노래가 나오는 카페 안에서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태비와 비교가 많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통화 품질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 밖으로 나왔고요. 지금은 라이퍼텍 태비로 통화 품질 수음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대로변으로 나왔는데 주간이라 그런지 차가 생각보다 많이 다니진 않고, 자, 여기서도 4가지 이어폰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통화 품질 테스트할 거고요. 자, 같은 장소에서 차 소리를 얼마나 잘 절제하면서 말하는 내용을 수음하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이번엔 에어팟 프로고요. 같은 장소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에어팟 프로 때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차 소리를 얼마나 잘 절제하면서 통화 내용을 수음하는지 4개 이어폰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이번엔 블루콤 데시벨 T90이고 같은 장소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차 소리를 얼마나 잘 절제하면서 통화 내용을 수음하는지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CVC 소음 감소 기술이 들어간 이어폰들이 대체적으로 좀 수음 레벨이 낮아요. 이 외부 소음을 감소시키면서 목소리도 같이 좀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태비 역시도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면 수음 레벨 자체는 좀 낮은 편이죠. 그런데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음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무선 이어폰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환경이에요. 어쨌든 수음의 크기는 좀 아쉽지만 이런 환경과 조약돌 모양이라는 걸 감안하면 수음의 품질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외부에서 한 테스트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환경이었는데, 그래서 4개 이어폰 모두가 좀 전체적으로 수음 품질이 좋지 못한 편이죠. 이 중에서도 역시 태비의 수음 크기가 가장 작았고, 에어팟 프로는 외부 소음을 절제하면서 목소리를 수음하려는 모습이고, 데시벨 같은 경우는 외부 소음도 좀 크지만 수음하는 소리가 상당히 큰 편이네요. 전체적으로 통화 품질은 수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도 수음의 질 자체는 평타 이상은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장단점을 요약해 볼 건데요. 우선 장점은 괜찮은 음질과 긴 배터리 시간, 그리고 탭이 전용 앱이 있고 7등급의 방수 등급과 상당히 듣기 좋은 한글 안내 멘트가 있어요. 다른 부분은 앞에 나왔었고, 이 전용 앱은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업데이트가 상당히 불편하고 오래 걸린다는 점이 있는데, 지금 구매하시면 어차피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가 돼서 오기 때문에 어쨌든 전용 앱이 있다는 거는 앞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한 장점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글 안내 멘트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대부분의 제품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TV의 전원을 켭니다.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목소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리고 단점으로는 역시나 좀 과하게 긴 이어 노즐과 히스 노이즈가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살짝 아쉬운 통화 품질과 케이스 크기가 좀 큰 게 있어요. 겨울이나 가방에 있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여름이 오고 있죠. 가방 없이 가벼운 차림에 나갈 때는 이 크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크기인데, 물론 배터리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튼 이 케이스 크기가 좀 큰 것도 들고 다니기에 살짝 불편한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라이퍼텍 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가격이 99,000원이고 가끔 6, 7만원대에도 팔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전에 나온 단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지금 구매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출시된 지는 좀 됐지만 무선 이어폰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음질도 괜찮고 배터리 시간도 길기 때문에 이 가격대와 포지션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추천하는 이어폰 중에 하나예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 라이퍼텍 탭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영상이 유익했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